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5일 중앙일보 55 창간기회 큰 물음표 대한민국에 묻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의 제목은 나라빚 걱정 코로나 세대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권택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세대는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막는 게 기성세대의 책무입니다. 권택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래에 쓸 돈을 당겨 쓰는데 다른 첫 희생자로 현재 20대 코로나 세대를 꼽았습니다. 한경연의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의 55%는 취업을 하기 힘듭니다. 권 원장은 규제개혁, 노동개혁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민간의 성장 활력을 자극해 향후 성장력을 높이고 재정 수입도 늘리고 일자리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쓸 궁리만 하니 문제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정 확대 주장을 무책임하다고 일갈합니다.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권 원장을 만났습니다. 초저금리입니다. 나라 빚을 내어 도 부담이 적습니다. 금리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가물거리며 홍수 대비 가물었다고 홍수에 대비 안 할 수 있나? 경제 정책의 홍수와 가뭄 모두 대비해야 합니다. 돈 함부로 쓰면 결국은 망합니다. 빚내 수익을 챙기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국가도 이자 이상으로 성장하면 되지 않나. 국가는 빚을 쉽게 늘리니 개인도 빚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 잡는다고 대출 규제를 하며 뭐 하나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 낸다는 신조어까지 하지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은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빚내지 않고 저축한 성실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돈을 풉니다. 우리 재정이 외국과 비교하면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교 자체가 틀렸습니다. 경제 규모와 소득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이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면 전 세계가 삽니다. 기축통화국이어서입니다. 한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신용평가사 파치도 채무율 비율이 46%면 신용등급이 하락 압력이 됩니다고 하지 않았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화자금이 이탈, 금리 상승, 기업 자금난, 연쇄 부도로 이어집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1997년 국가 채무 비율 11%였습니다. 그래도 위기는 왔습니다.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외국 해외 자본이 10에서 20%만 빠져나가도 위기가 옵니다. 외환 위기 때 채무 비율이 높았다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자. 급할 때 빚낸다고 나라가 망하나. 90년대 초반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일본 예금의 30에서 40%였습니다. 복지 등 경직성 비율을 빼고 나면 미래 산업 예산은 10에서 20% 뿐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 왔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빚을 물려받은 자녀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원리금 쪽세를 찹니다. 이런 부담은 국가가
미래 세대에게 주고 있습니다. 과거 도식 아니냐, 적자 물가 걱정 말고 지출을 늘려라는 현대 화폐 이론이 주목을 받는다. 과거보다 화폐 유통 속도가 낮아 물가가 안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반기업법으로서 만일을 대비해 기업이 현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풀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 지금은 위기다. 위기일수록 교과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가면 따라가는 덜지 현상은 반복된 실패인데 매번 있습니다. 나도 공무원이었지만 국가는 기본적인 비능률 조직입니다. 민간이 할 일을 정부가 하면 돈만 들고 효율은 떨어집니다. 차라리 감세하라. 정치권도 지출 확대가 대세이다. 재정 적자 때문에 1984년 예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도 삭감하였습니다. 육군 장성들의 권총을 찬 채로 경제기획원에 들여닥쳤습니다. 문희갑 당시 예산실장은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켜온 재정입니다. 이런 각오가 없었으면 빚을 떠넘긴 정부라는 오명을 남겼을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주머니에도 돈을 꽂히는데 싫어한 사람이 있나? 누군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2030 세대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할 돈입니다. 노르웨이는 미래를 위해 석유를 팔아 번 돈을 국부펀드에 사놓습니다. 스위스는 공짜로 돈을 주는 기본 소득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무작정 안 쓰는 게 능사냐? 제대로 쓰자는 거입니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10년간 210조를 풀었습니다. 결과는 출산율 세계 꼴찌입니다. 주택, 일자리,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고 출산장려금 같은 복지만 늘리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소수의 근로자만 대변하는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그 피해는 취업을 못하는 청년 세대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빚 걱정, 코로나 세대, 현재 20대 세대 영원히 패배자가 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권택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국가는 기본적으로 비능률적인 조직이며 돈 쓸 궁리에만 해 문제, 차라리 감세를 규제 개혁, 돈 안 들고 성장률 높여. 오늘의 나라 빚 걱정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